약 먹고 바르고 몇 년을 꾸준히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럴 때 약 사용 빈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다면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라는 게 오늘 다룰 이 연구 논문의 요지예요. 탈모 치료가 왜 어떤 사람한테는 유독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지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탈모가 고민돼서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약 먹고 바르고 몇 년을 꾸준히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좋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 탈모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거나 어느 정도 좋아진 후에 더 진전이 없고 고착화된 상태로 느껴진다면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용량의 문제일 수 있다. 크로페시아를 먹었다면 아보다트를 먹어봐야 할 수도 있고요. 미녹시딜을 먹거나 바르고 있다면 빈도를 늘리거나 용량을 올려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탈모 모발을 가늘게 만드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탈모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혈류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영양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두피염이나 두피 건강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호르몬을 잡아주는 탈모 약만 먹고 있다면 탈모 개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 치료는 크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탈모 약에 더해서 미녹시딜을 추가로 같이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발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톡스나 PRP 같은 주사치료, 메소테라피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치료들을 같이 시작할 것을 권장드리곤 하는데 이런 치료들을 다 해봤음에도 효과가 없다면 치료 효과를 잡아먹을 만큼 내 건강 상태가 생활 습관이 너무 나쁘진 않은지도 꼭 생각해 봐야 되세요.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인 다음 세 번째 원인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두피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흔한 두피염이 아니고요. 새로운 개념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이 논문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겉으로는 두피가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 치료를 다 같이 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꼭 고려해 보셔야 하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탈모 치료가 왜 어떤 사람한테는 유독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챙겨야 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존 탈모 치료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 남성형 탈모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해 왔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그 중에서도 DHT예요. DHT가 모낭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을 점점 가늘게 만들고 모낭세포의 성장기를 짧게 만들고 결국엔 굵은 머리카락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 두피가 점점 휑하게 보이게 되는 게 이마가 헤어라인이 점점 올라가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의 핵심이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 탈모가 시작되면 두피염, 지루성 두피염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낭세포뿐만 아니라 모낭 옆에 붙어있는 피지샘도 DHT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두피가 자주 가렵다, 붉은기가 돈다, 두피 뾰루지가 잘 생긴다, 각질이나 비듬이 잘 생긴다. 그래서 탈모와 두피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딱 그 원인에 맞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데요.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탈모 약을 쓰고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 같은 두피염 치료제 샴푸를 쓰고 기타 부가적인 치료들로 모낭세포를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회복시키고 그에 맞는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 헤어라인 올라가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고 비쳐 보이던 정수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치료들과 관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 6개월, 1년 뒤 경과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더라도 모발에 좋은 치료나 관리를 해주면 기본 베이스에서도 더 굵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미녹시딜이나 다른 모발과 두피에 좋은 치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치료를 동시에 하는 칵테일 요법을 열심히 꾸준히 정확한 방법대로 충분한 기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약을 바꿔보거나 약의 용량이나 약 사용 빈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다면 치료를 위한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라는 게 오늘 주제, 오늘 다룰 이 연구 논문의 요지예요. 정말 이 탈모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공식이 전부일까?
이제부터는 오늘의 핵심 주제의 논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 건데요. 연구진은 남성형 탈모로 진단된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탈모가 있다 없다를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건데, 보통 탈모 연구에서는 이미 모발이 얇아진 부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탈모 부위만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위에서도, 탈모가 없어 보이는 정상처럼 보이는 부위에서도 두피 조직을 채취해서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조직 검사를 했어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체 129명 중에서 약 80%가 넘는 환자에서 공통된 소견이 발견됩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탈모가 거의 없어 보이는 두피의 조직 검사 결과인데, 모낭 상부둘레로 림프구들이 모여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섬유화도 같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같은 환자의 실제 탈모가 일어나고 있는 부위인데, 놀라운 거는 탈모 부위와 탈모가 없어 보이던 부위의 병리 소견이 거의 똑같다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던 두피에서조차 모낭 주변, 특히 모낭 상부 쪽의 림프구 추면, 그리고 아주 초기 단계의 섬유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관찰된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10명 중 8명 이상에서 이 소견이 확인됐다는 건데, 이거는 일부 특이한 케이스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꽤 흔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견이 특정 그룹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이가 40대 중반 이후인 경우, 그리고 탈모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탈모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료가 잘 안 되는 탈모에서 이 소견이 더 많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거거든요. 이 연구가 신뢰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조직을 평가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한 명의 의사가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병리 전문의 2명이 각각 따로 각자 슬라이드를 보고 더블로 판독했고요. 만약 의견이 다르면 그냥 넘기지 않고 다시 함께 검토해서 합의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느낌이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염증이 있다 없다 자체만 본 게 아니고요, 염증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난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염증은 항상 모낭의 윗부분, 그러니까 모공 입구에서 조금 안쪽, 의학적으로는 인펀디블럼 이스트머스 구간이라고 부르는 위치에 반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부위는 머리카락의 줄기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 말 그대로 모발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이에요. 모발의 회복을 좌우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자극 때문에 생긴 염증, 오래돼서 생긴 반응, 두피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염증이라면 위치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십상인데, 이런 염증이 그렇게 아무데나 생긴 게 아니라 거의 일치하게 항상 이 중요한 부위를 같은 형태로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견은 두피염이 오래돼서 생긴 그런 부산물 같은 염증이 아니라 탈모의 진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관된 병리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관찰됐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연구진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필리프라고.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용어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페리폴리큘러, 모낭 주변에 인펀디블러 이스트믹, 모낭 상부 구간에 림포사이틱 인필트레이트, 림프구가 침윤해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섬유화도 있다. 위치랑 조직학적 소견 특징을 그냥 다 앞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낭의 생존과 회복에 중요한 구간에 계속 염증이 반복되고 섬유화가 되니까 모낭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어떤 치료를 해도 반응이 오지 않는 이 불응성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는 미리미리부터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흔한 소견이고 평소에 그런 연구 결과가 다르다면 왜 지금까지 이게 크게 막 거론되지 않았을까? 안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두피에는 붉은기도 각질도 없고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연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찰만으로는 조직학적 검사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놓치기 좀 쉬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염증이 탈모가 오래 진행된 뒤에 생기는 결과라기보다는 탈모와 나란히 혹은 탈모보다 먼저 조용히 시작돼서 서서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환자 중 일부에서는 호르몬에 의한 모발의 연모화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모낭 섬유화, 미세 염증 문제가 같이 원인으로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축이 바로 필리프라는 패턴으로 관찰됐다는 거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탈모가 안 나는 이유와 직접 연관이 있고 연결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겠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탈모가 고민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피가 좀 붓네요. 각질이 좀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 같은 두피염 치료제 샴푸를 쓰고요. 건조하거나 가려우면 토닉을 뿌리고 항히스타민제도 먹고 뾰루지가 생기면 스테로이드 물약을 바르거나 항생제를 단기간 먹고 가라앉히고 병원에서 제가 권장 드리고 있고요. 처방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좋아집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두피는 좋아진 것 같은데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보여줘요. 이 연구에서는 두피염 진단받거나 두피염으로 의심됐던 환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조직 검사 결과를 보니까 129명 중에서 진짜 지루성 두피염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놀랍게도 한 명뿐이었어요. 숫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지루성 두피염이 아닌 탈모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나 탈모약 소용없는데 계속 먹어야 되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냐,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다라는 거죠. 탈모약이랑 미녹시딜 등에 더불어서 더 넓은 범위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호르몬을 잡아주는 탈모약은 계속 먹어야 되고요. 먹는 미녹시딜이나 바르는 미녹시딜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면서 친호조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같이 해야 당연히 반응이 더 좋아요. 탈모약 중에서는 아무래도 두타가 더 확실하게 호르몬을 잡아주니까 두타를 쓰는 게 더 확실하게 좋을 때가 많고요. 어쨌든 이런 핵심적인 치료는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가 기존 치료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논문에서는 반응성 탈모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항염 면역 치료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크롤리무스 같은 국소 칼슘유린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모낭 주변의 면역 반응을 장기간 비교적 안전하게 조절해주는 약이에요. 스테로이드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두피 염증이 아니라 모낭을 둘러싼 염증 환경 자체를 겨냥한 치료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항생제를 항염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논문에서는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 목적이 균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낭 주변의 염증을 낮추고 섬유화로 진행되는 흐름을 늦추기 위한 항염, 항섬유화가 주 목적이에요. 최대 6개월까지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노사이클린을 사용한 경우에 치료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논문에서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 유래 항염 성분, 즉 파이토액티브 치료예요. 이걸 국소 또는 경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치료의 핵심은 염증을 한꺼번에 확 꺼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간 저강도로 남아있는 염증을 계속 눌러주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논문 분석에서도 보면 파이토액티브 치료가 임상적 호전과 유의한 연관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치료 목표를 정리하면 당장 머리를 많이 나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모낭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환경을 먼저 멈추고 개선시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모낭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탈모량이 줄어들게 하고 모발이 굵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존 치료에서 경과가 정체되어 있던 상당수의 탈모 환자들에서 모발 밀도와 상태가 다시 호전되는 변화가 관찰됐어요. 그런데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치료 전에는 프로페시아도 쓰고 바르는 미녹시딜 하다가 세팅을 바꾼 값을 보면은 두타 스테로이드도 쓰고 먹는 미녹시딜도 쓰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버리니까 딱 그 항염 또 항섬유화만 했을 때 치료 결과를 보였느냐? 이건 또 검증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타랑 먹는 미녹시딜 또는 강력한 치료들을 충분히 했고 또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타크롤리무스, 미노신 이런 약들을 추가했을 때의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들을 해봤음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 원인들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모 치료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칵테일 요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걸 저는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두피염이 있다면요, 두피염도 공격적으로 같이 잡는 걸 굉장히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하는 거는 항진균 샴푸예요. 두피가 예민해진 분들을 보면 가려움, 각질, 붉은기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 말라세제아 같은 곰팡이균이 두피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토코나졸, 시크로피록스 같은 항진균 샴푸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두피 환경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접근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 보면 두피 가려움을 생각보다 오래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렵다 보니까 자꾸 긁게 되고 그 자극이 쌓이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게 다시 2차 감염을 통해서 염증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펙소페나딘이나 로라타딘처럼 졸림이 적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단기간 적극 활용해서 가려움 자체와 모낭 주변 미세 염증 반응을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접근이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임상적으로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항히스타민제, 특히 세트리진이 탈모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 논문들로 정리된 것들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 안드로겐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세트리진 1%를 마이크로 니들링으로 8주간 적용했을 때 연모 비율이 70%에서 유의미하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모발 밀도 개선도 10명 중에 8명의 환자에서 더 좋아지고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녹시딜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세트리진 1%를 추가한 군과 그냥 미녹시딜만 사용한 군을 비교했는데요. 전체 모발 수 자체에서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발 굵기나 연모와 관련된 지표, 환자 체감 만족도에서는 세트리진을 함께 사용한 쪽에서 더 좋은 경향을 유의미하게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 발표된 파일럿 연구를 보면 세트리진 단독 사용만으로는 미녹시딜만큼 강한 발모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데이터도 있긴 했지만, 염증세포 침윤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과 관련된 물질의 생성을 줄여서 탈모에 불리한 두피 환경을 완화시켜준다. 탈모 치료랑 같이 활용을 했을 때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탈모가 있으면서 두피염, 가려움, 염증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바르는 형태든 먹는 형태든 항히스타민제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요. 권장드리는 선택지 중에 하나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보시고 내가 필리프 같다, 해당되는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환경을 개선시키는 치료도 동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두피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는요, 미녹시딜이나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은 탈모약처럼 몇 달을 기다려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겠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도 처방해드리고 두피염 치료에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두피염을 개선시키면서 한 3주, 2주만 지났는데 모발에 힘이 엄청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다, 두피가 따갑다, 뾰루지가 난다,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스테로이드 물약 사용이나 항생제 너무 아끼시면 안 됩니다. 염증 반응이 꽤 올라있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한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물약이나 샴푸 국소적으로 사용하셔서 두피가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일단 오르고 달래서 확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들이 또 동반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안 낫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도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탈모 치료는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일단은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내가 부담이 됐지만 참고 해봤다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게 예후를 보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오늘 필리프라는 개념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정도 인지하시고, 이 연구는 또 단일 연구라는 점, 특정 환자군을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탈모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고, 그냥 이 새로운 개념과 가능성이 제시된 연구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을 때 물론 가장 확실한 거는 모발이식이긴 하지만 뒷머리가 크게 좋지 않고 뒷머리를 아끼고 싶다는 완강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모발이식을 하기에는 내가 비용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 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